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수들의 붕어 낚시 노하우 슬라이드를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전문가들의 비법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네,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통찰, 또 실용적인 지식들을 뽑아보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자, 어디부터 볼까요? 역시 떡밥 운용부터 시작해야겠죠? 슬라이드를 보니까요, 고수들은 그냥 좋은 미끼 이걸 넘어서 상황에 맞게 떡밥을 막 다르게 쓴다고 해요. 뭐 수온, 활성도, 여기에 따라 부드럽게도 하고 단단하게도 하고.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네, 바로 그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핵심은 떡밥의 확산성하고 점도 조절이에요. 확산성이랑 점도요? 네, 물속에서 얼마나 빨리 퍼져서 붕어를 유인할 건지, 또 얼마나 오래 바늘에 딱 붙어 있게 할 건지, 그걸 조절하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붕어가 좀 많다 싶으면 좀 단단하게 해서 천천히 풀리게 하고, 입질이 영뜸하다 그러면 좀 부드럽게 해서 빨리 퍼지게 유도하고, 이런 식이죠. 이 감각, 이게 중요해요. 그 감각이라는 게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거겠네요. 그럼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이것저것 해보면서 그날 붕어 입맛에 딱 맞는 걸 찾는 거군요. 약간 실험 정신 같은. 정확합니다. 네, 정해진 답 같은 건 없고요. 계속 변하는 상황에 맞춰가는 그 과정 자체가 실력 느는 길이죠. 네, 자신만의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 공들여 떡밥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던져야죠. 근데 고수들은 진짜 매번 같은 지점에 던지려고 엄청 연습한다면서요. 그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조금 옆에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뭐 한두 번이야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고수들은 집어, 그러니까 붕어를 한 곳에 모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집어? 네, 매번 같은 지점에 정확하게 던져야 떡밥 효과도 극대화되고 붕어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다른 데 떨어지면 집어 효과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꾸준한 연습으로 딱 원하는 곳에 넣는 능력, 이게 족과는 바로 연결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떡밥 운용이랑 이 정확한 투척이 짝 맞물려야 시너지가 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포인트 선정은요? 이것도 뭐 그냥 수초 옆이나 뭐 이런 딱 보이는 명당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닌가서요? 네, 그런 기본 포인트 외에도 물속 지형의 미묘한 변화 같은 걸 읽는 게 중요해요. 미묘한 변화요? 네, 예를 들어 바닥이 이렇게 좀 움푹 파였다든지, 아니면 밋밋한 바닥인데 약간 턱이 있다든지, 장애물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의외의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오. 또 뭐 비온 뒤에 물색 탁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오히려 낚시가 어려워지는데, 네. 이럴 때는 상류에서 좀 맑은 물 내려오는 곳을 찾아본다던가, 이렇게 환경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낚시가 정말 읽는 능력이 중요하네요. 그냥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거의 과학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채비나 찌맞춤은 어떤가요? 이것도 뭐 완벽한 정답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나한테 이게 맞다 싶은 채비를 찾고 그걸 꾸준히 써보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아, 일관성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야 붕어의 그 미세한 입질 패턴이나 이때다 하는 챔질 타이밍 같은 걸 몸으로 익힐 수 있거든요. 찌맞춤도 그래요. 너무 예민하게 맞추면 오히려 헛챔질만 잦아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도 생각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딱 세우고 그걸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너무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면 뭐랄까 새로운 상황이나 다른 사람 조언 같은 걸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도 현장 상황이나 뭐 그날 붕어 활성도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조절하는 응용력, 이게 필요하죠. 아하. 네, 자신만의 기준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죠. 뭐 완전히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는 익숙한 채비 안에서 약간씩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쌓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흔히 낚시를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운이 칠할이다 이건데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수들은 이 비율을 완전히 뒤집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확실히 기술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져요. 슬라이드에서도 나오잖아요. 초보자는 운 70, 비술 30일 수 있지만 고수는 기술 70, 운 30까지 간다고요. 와, 7대3으로 뒤집히는군요. 네, 환경 읽고 떡밥 조절하고 정확히 던지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운의 영역을 줄이고 기술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인 거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말고
낚시 자체를 즐기는 과정.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겠네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과에만 너무 매달리면 낚시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즐기는 거,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 이게 중요하죠. 살림망 펼치면 욕심 생긴다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 있죠. 네. 때로는 그냥 결과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놓을 때 더 편하고 즐거운 낚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마음 편할 때 오히려 더 잘 잡힐 때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얘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전문가 수준의 붕어 낚시라는 건 단순히 기술 하나하나 잘하는 걸 넘어서 상황을 읽는 분석력, 거기에 맞는 응용력, 또 꾸준한 연습으로 만드는 정확성,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즐기는 태도까지 이게 다 어우러진 경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어떤 불확실성에 기대는 낚시에서 시작해서 경험이랑 학습을 통해서 점차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여정. 그게 바로 고수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여러 노하우들 물론 중요하죠. 이걸 염두에 두시되 다음번 물가에 가시면 한번 여러분만의 새로운 관찰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좀 다르게 분다거나 물속 그림자가 좀 미묘하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작은 단서들에 한번 주목해보세요.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낚시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